등기법도요,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해하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적법보다 우리가 알아가는 재미가 좀 더 높은 것이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요, 천천히. 뭐 어렵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어차피 하니까 뒤로 넘기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인문강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을 합니다. 자, 우리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를 보았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요, 327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327페이지. 그 등기할 사항이 있는데요. 3번 보시면은. 자, 그럼 우리가요,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등기부는 이제 결국 이제 등기 기록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개별적인 등기 기록은 부동산에 대한 어떻습니까? 권리 관계, 즉 권리 변동을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 등기부에 기록되는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되냐?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되냐?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되냐? 이게 등기 사항이 되는 거죠. 아무거나 다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고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정해졌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이 정해져 있고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사항이 나오죠. 등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걸 먼저 보시면요. 자,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요. 일단 부동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으로 국한을 시키면은요.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지. 동산 이런 건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산 다이아몬드 반드시 좀 등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는 이제 토지와 건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두 가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양가를 1번 보시면 물건에서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을 한한다 그랬는데 모든 물건이 다 등기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개인이. 그러니까 사건이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에서의 토지는요, 전 국토가 다 등록됩니다.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공유지건, 국유지건, 사유지건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과세 목적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전 국토를 알아야 되며,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를 두는 이유는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상관없어요. 이 첫 시간이죠. 등기부가 있는 것은요, 사적 거래의 신속과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아야 어떻습니까?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래를 위해서 등기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적 거래를, 편의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는 굳이 등기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등기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원래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등기가 돼가지고 거래가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예 등기를 안 해놓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거래를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양가를 이번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냐? 이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이것은 개별 권리를 할 때 설명드리니까 지금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민법에서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등기법이 계속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됩니다. 넘기시면은 등기할 사항이 이제 권리가 나오죠. 부동산으로는 이제 토지와 건물,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데 이제 권리를 등기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권리에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요, 부동산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권리는 이제 물권이 되겠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인에게 돈 빌려주고 이런 걸 뭐 돈 빌려줬다는 거 등기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등기를 안 하고요. 물권만 등기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물권이라고 했을 때는 그 물권은 모든 물권이 또 다 등기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에요. 부동산 물권인데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고 하더라도요.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지 않고 오로지 점유에 의해서만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권. 부동산도 이제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유권은요, 점유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것이지 등기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지만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점유권을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요, 등기에서 공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등기가 돼 있어도 어떻습니까? 점유하지 않으면 점유권이 없거든요. 점유권도 없는데 점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실제하고 등기하고 이제 모순이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등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에서요, 담보권 중에서 유치권이라는 걸 다루게 될 텐데, 이 유치권이요.
유치권도 유치라는 게 점유하는 겁니다. 내가 유치하고 있을 때만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유치권은 이제 반환 거절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습니까? 나 반환 못 해줘. 돈 갚기 전에는 못 줘.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점유하고 있었을 때 유치권인 것이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요. 유치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질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법상 여러분이 권리를 다루게 될 텐데 그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보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민법에서요. 이런 건 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요. 물론 그러니까 다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고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그 임차인들의 지위 안정을 위해서요. 임차권은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임대차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등기할 필요 있어요?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만으로요. 임차권은 취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도 임차권도 등기를 해야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어떻습니까? 임대차 관계가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등기 없이도 임차권은 얼마든지 성립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없이도요. 바로 임차권, 이 사람이 그 토지, 그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생겨버립니다. 계약만으로. 계약만 하면, 임대차 계약만 하면요. 등기 없이도 바로 임차권을 취득해요. 대신에 이것은, 그러니까 대신에요. 계약만으로 등기 없이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임차권 오로지 계약을 했던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만.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물건을 아파트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이건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쉽게 취득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약점이 있는데요. 채권을만 구성하다 보니까 이거는 갑한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 병한테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병이 사소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임차인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보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임차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임차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네가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공시가 됐잖아요. 여기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 등기로 공시가 됐잖아요. 공시가 된 상태에서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은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을은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임차권은요, 우리 민법에서요, 비록 채권이지만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임대차 들어갈 때요, 집주인이 등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등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전세 들어가도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집주인 바뀌면요, 항상 쫓겨나야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다는 걸 외부적으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은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집주인 바뀌면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주거 불안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등기는 갑이 해줘야 돼요.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갑의 도움 없이도 이 사람이 외부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주민등록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요. 자, 이 건물을,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더니요. 살고 있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을이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럼 뭐예요?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주민등록에 의해서도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 공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특별히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 주민등록에 의해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상가를 살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세무서에 물어보면요. 이 건물에 사업자 등록돼 있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가능하구나 해가지고 특별히 어떻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등기 없이도 외부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통해서 공시가 되는구나 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이제 민사특별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요,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권을 이렇게 등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은 민법이죠. 그러니까 등기 보면 다 민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매매하다 보면은 환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매권.
물건을 팔았던 것을요, 다시 되사면은 이걸 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걸 매매고요. 매매한 다음에 다시 되삽니다. 이걸 환매라고 해요, 환매. 이런 환매권은요, 이것도 원래 채권이지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요. 이 환매. 그러니까 환매를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또 공부를 하겠죠. 환매 등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다시 또 환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등기될 수 있는 임차권, 환매권이 있고, 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또 등기하지 못하는 점유권, 유치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오른쪽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요, 두 번째 줄에 임차권, 환매권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서요, 점유권, 유치권만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물권이지만 등기할 수 없는 거. 왼쪽에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을 또 기록을 하게 되는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이것은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만 등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세 가지로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어떻습니까? 규정해야 되는 그 절차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이 규정에 의한 변동도 다 포함해서 등기 절차는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민법에서의 등기 사항보다 더 넓어지는 거죠. 넓어집니다. 등기해야 될 권리 변동의 범위가요, 더 넓어집니다. 넓어져가지고 다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좀 외우시는데, 두 문자로 외우면 좀 편합니다. 나중에 이게 여러 번 써먹기 때문에요. 보이, 변소, 설, 처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이는 영어예요. 애가 화장실에서 설치고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애들은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뭐 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보는 뭐냐면요,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이는 이전, 변은 변경, 소는 소멸. 그 다음에 설은 설정, 그 다음에 처는 처분 제한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문자로 좀 외우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최초에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토지에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중공검사가 났어요. 그럼 갑이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팔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팔려면 자기가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팔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중공검사가 났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보존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민법에서 하면은요, 이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이미 소유자예요. 이건 법률의 규정이 아닌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직 등록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은 사람이 소유자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그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이제 신규 등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 등록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등기가 안 돼도 소유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죠. 자, 신축을 하게 되면요, 등기 없이도 어떻습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다만 이 사람이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가 돼야 이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을한테 팔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민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민법상은 권리가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인데, 보존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고요. 있어도 소유자고. 그러니까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법상 보존 등기는 민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신축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도 어떻습니까? 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존 등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까지 다 등기법에서는 절차를 규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민법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도 민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권리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물권이 법률 행위에서 이전될 때만 등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속을 통해서 이전되는 경우에도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등기법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등기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권리 변동의 범위가 민법보다 훨씬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보의 변수 설정. 자, 이것은요, 양가로 3번에 있어요. 3번. 자, 부동산 등기법은 그 위에는 민법 187조 아까 설명했죠. 법률이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한 물권 변동도 우리 등기 절차법,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상의 절차를 규정해야 될 물권 변동의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거 다 등기할 수 있고요. 권리질권, 채권담보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안 배우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여기는 환매권이 없지만 환매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 6가지를 등기한다. 이게 6가지가 권리 변동이에요. 근데 그 순서를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자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가등기를 또 공부합니다. 가등기는요. 이 중에서요. 이 4가지는 가등기가 돼요. 근데 맨 앞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나중에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가운데 있는 4가지는 가등기가 되지만 처음과 끝은 가등기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편하게요. 이 순서대로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기 사항으로는요. 부동산으로는 토지와 건물, 권리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물권, 채권은 등기 안 되지만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 안 되고 임차권, 환매권은 등기가 된다. 그리고 그 권리 변동, 등기의 대상이 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될 그 부동산 등기법상의 권리 변동에는 민법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6가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등기가 됐다라고 해보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등기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우리 시험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심으로요. 간단하게 이제 약식으로 먼저 등기부를 만들어보죠. 만약에 먼저 표제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가 나오면은 먼저 표시번호가 나오고요. 표시번호, 이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가 나오면 표시번호 어떻습니까? 2일 해가지고요. 2일 해가지고 먼저 소재 지번이 나오는 거죠. 소재 지번.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다. 그러면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나오죠. 지목이 뭐 대다. 그러면 여기도 뭐 기적이 돼 있고요. 지목이 있고 면적은 뭐 100평이다. 그러면 330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겠죠. 그래서 갑구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는요, 항상 1번은요, 뭐 전 밑에 이런 말이 없으면요, 항상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등기부가 배설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럼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라고 해보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보존 등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만약에 을에게 넘긴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해가지고요,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 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원인하고 연월일을 적는 거죠. 매매한 날짜. 그래서 이제 매매였다. 그럼 매매를 적는 거죠.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면 상속. 그 다음에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면 증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갑구가 있고요. 또 을구가 있다고 해보죠. 을구. 자, 을구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A라는 은행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저당권. 얼마를 빌렸느냐? 5억을 빌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요, 그 액수를 적습니다. 얼마 빌렸는지.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물건 살 때 이것을 인수하고 사잖아요. 공제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액수. 그래서 5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죠. 5억 원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전세를 줬어요. 이해가지고 B한테. 토지도 우리가 건물만 전세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전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요,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 사람 전세권은 이제 전세금이 있겠죠? 우리가 임대차하고 전세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전세는요, 목돈 한 번 주고 월세 안 주면 전세.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보증금 얼마를 줬던지 간에 달달이 얼마씩 주게 되면 이게는 월세.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전세는요, 5억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원래는 밑으로 기록되지만 우리는 칠판이 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시요. 32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등기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들만 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등기에 분류해가지고 1번 보시면 등기 상에 분류해가지고 이때 이 표제부에 하는 등기요. 표제부. 표제부는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기록하죠.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부는 사실의 등기라고 해요. 그리고 갑구나 을구는 어떻습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죠.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 기록한 사항들을 우리는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 즉 사실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건 구별이 간단하죠.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사실에 관한 등기, 갑구나 을구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표제부, 맨 마지막 에 표제부에 가입했는데 이것은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즉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만 인정되는 효력,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는 효력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다루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개념만요. 일단 표제부의 등기를 사실의 등기에, 갑과 을구는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니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구나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고요. 그 다음 밑에 효력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정한 또 추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등기 효력을 다룰 텐데 권리의 변동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효력들이 발생해요. 그럼 이때 이런 여러 가지 등기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종국적으로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이 설정되면 A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야 B가 전세권을 갖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보존 등기는 없어도 갑은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보존 등기가 되면요, 일정한 범위에서 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등기가 되면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것은요, 등기를 통해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의 본래적인 이런 효력들을 발생시키는 등기,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에서 이것을 종국 등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분류 기준 보시면은 등기가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효력인데, 그러나 이런 권리 변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자, 등기하면 이렇게 물권 변동 등과 같이 등기의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즉 효력이 있는 등기,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종국 등기. 이런 종국 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등기를 하여도요, 이런 등기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만 해놓은 등기가 있습니다. 예비적으로만 해놓은 등기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비등기라고 해요. 예비등기. 그래서 크게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 등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적으로만 이루어진 등기를 우리는 예비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분류해가지고요, 종국 등기하고 밑에 예비 등기 있는데, 예비 등기는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래서 과거에는 예비 등기 해가지고요, 가등기하고 예고 등기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예고 등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비 등기는 가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있는 가처분 등기는 그냥 가입표를 한 줄로 그으세요, 그냥. 한 줄로 긋고, 예비 등기에는 그냥 가등기 하나만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등기, 예고 등기 두 개가 있었는데, 예고 등기가 폐지돼가지고요, 가등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가등기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등기를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 상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요. 나중에 종국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가등기는요, 나중에 그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럼 가등기는 왜 하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등기 효력할 때. 그러면은 이때 이 종국 등기를요, 가등기와 대비하여 본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 위에 밑에다 본등기 이렇게 씁니다. 본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종국 등기만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종국 등기,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종국 등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는데, 그럼 가등기 한 다음에 나중에 종국 등기를 했을 때 이제 가등기를 의미가 갖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하고요. 가등기와 대비해서 종국 등기를 이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이제 본등기라고 합니다. 종국 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등기와 종국 등기, 특히 이제 가등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중에 더 설명하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요, 다 종국 등기, 본등기만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요, 다 종국 등기예요, 종국 등기. 가등기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라고 써져 있어요.
가등기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등기라고 써져 있지 않은 등기들은요 다 종국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종국 등기다 보시면 돼요. 그럼 위에 종국 등기는요 다시 있죠 326페이지 거기 밑에 두 번째 가 종국 등기에는 기입 등기, 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등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의 모습은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에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해서 기입,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멸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들이요, 이제 종국 등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은 내용에 의한 분류 옆에다가요, 종국 등기의 분류예요. 종국 등기. 우리가 보통 등기 그러면은 종국 등기와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는 가등기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인데 가등기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종국 등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를 하고 종국 등기에는 다시 기입 등기,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은요 맨 마지막 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자 했는 등기들이요 다 다룹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개념만 우리는 등기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등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만 보죠. 가장 먼저요 기입 등기가 있죠.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자 기입 등기는요 기입 등기라는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들이 다 기입 등기예요. 자 새로운 내용을 기입했죠. 새로운 내용을 기입했잖아요. 보존 등기할 때 새롭게 기입을 했죠. 이전 등기할 때 새롭게 기입을 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새롭게 기입해서 등기를 했죠. 전세권 설정 등기도 새롭게 기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등기들,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들 다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입 등기에는요, 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설정 등기, 뭐 다양한 등기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등기. 자, 이걸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어떠한 등기 사항을 등기 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존, 이전, 설정 이런 등기 절차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기입 등기. 대표적인 것들이 다 기입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등기들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기입이 됐습니다. 이런 등기들이 다 기입이 됐어요. 자, 기입 등기가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입 등기가 돼가지고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갑은 을한테 판 적이 없어요. 판 적이 없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서류 같은 걸 유조해가지고요. 갑도 모르게 등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은 그런데 을이 이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가 됐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는요. 민법에서 결정이 돼요. 그 민법에서 권리를 공시하는 수단이 등기인 거예요. 수단이.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은요. 등기가 돼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 등기인 것이지 등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민법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민법에 대한 부속 법률로 등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도 한 적도 없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나오고 있지만요. 소유자는 누구냐?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러면 이때요.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모르고요. 병이 어떻습니까? 을로부터 물건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법에서는요. 뒤에서 하겠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기 공신력.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니까 공시하고 있어요. 이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내가 신뢰하고 어떻습니까? 산 거 아니에요. 신뢰하고 샀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신뢰하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등기의 공시 방법을 신뢰했다. 그러니까 공신 이렇게 합니다. 등기를 본 것을 신뢰하고 물건을 산 사람을 보호하게 된다. 그것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등기를 보고 신뢰하고 샀지만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도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 민법에서는요. 동산, 반지, 시계 이런 거죠.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물건을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죠.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자인지 몇 권에 샀는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공시 방법을 신뢰한 사람은 보호하지만은 부동산은 이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동사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요. 거기다가 가격이 부동산에 비하면 아주 비싼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가백에서 시계가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을이 소유자도 아닌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샀을 경우에는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점유를 신뢰했을 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에 있어서요. 동사는 거래 안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동사는 가격이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진정한 소유자보다도 거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좀 다르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살면서 몇 번 안 해봐요. 몇 번 안 해보고요. 또 부동산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재산의 전부예요. 그렇죠? 굉장히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사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요. 갑은 망하는 꼴이 되겠죠. 자기 재산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도 비싸고 거기다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 안전보다는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등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등기가 있으면요. 잘못되어 있는 등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등기가 있으면은, 거래 안전이요. 그러면 을을 보고 신뢰한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버리기 때문에 거래 안전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실체 관계하고 일치가 되었을 때, 즉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요. 매매가 있었고 매매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될 텐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었으면 이것은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부적법 반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입등기가 다 끝났는데 이 기입등기가요. 효력을 발생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입등기는 실체관계예요. 실체관계하고 어떻습니까? 부합을 했을 때 일치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치를 했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체관계라는 것은 민법을 말합니다. 민법. 우리가 민법은 실체법,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실체란 말이 나오게 되면요. 다 민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정한요. 민법에서 의한 권리관계, 실체관계는 민법에 의해 결정되는 권리관계에 일치가 됐을 때만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아무리 기입등기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해지는 권리관계인 실체관계 어떻습니까? 부합하지 않게 되면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잘못된 등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고 이건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체관계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거래가 안전이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미 기입된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이제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불부합, 즉 불일치가 생긴다는 거죠. 불일치.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빨리 어떻게 됩니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래가 안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불일치가 된 등기가 있으면 이 등기를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관계, 실체관계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실체관계에 대해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 이 등기의 종류가요.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멸시 등기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입등기가 있고 그 기입등기가 실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날 텐데 실체관계하고 이제 불일치가 됐을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쓰니까 여기서 이제 변경, 경정, 또 말소, 말소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5가지가 나와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요. 칠판에 대충 쓴 건데, 이거는 이제 써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그러면은 이제 등기가 어쩔 때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를 하냐에 있어서는 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봅니다. 어떻게 불일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일치시키는 등기 종류가 틀려져요. 자, 그러면 불일치가. 만약에 불일치가요, 이걸 먼저 보죠. 자, 만약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이걸 보죠. 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3가지가 기록이 돼요. 넓게 보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표시가 있겠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자,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은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가 나오고요. 지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목, 면적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표제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요. 그러면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죠. 갑구. 그래서 여기는 권리가 기록됩니다. 권리.
자, 그러면 권리를 기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이나 전세권 기록할 때는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담보되고 있는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되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은행에서 5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 채권액도 기록을 합니다. 전세가 들어가게 되면요. 전세금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기록할 때는요. 이렇게 채권액이라든지 또 전세금 이런 것도 또 기록을 합니다. 전세금. 이런 것들도 함께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부동산과 권리만 기록되느냐, 두 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권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권리자가 또 나오죠. 갑구든 을구든 권리를 기록하면 이제 권리자, 갑, 을, A, P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어떻습니까? 또 권리자, 이 사람들은 이제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죠. 등기 명의인들도 표시가 됩니다. 등기 명의인도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표제부에는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만은 권리를 기록할 때는 권리자인 등기 명의인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명의인. 자, 그러면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는요, 뭘 기록합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성명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죠. 주소도 기록을 하고요. 주민번호도 기록을 하는 거죠. 주민번호도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도 분류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자인 등기 명의인 표시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부동산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등기 명의인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이제 기록이 되겠죠. 사람을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록이 되는데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요. 을의 주소가 기록돼 있는데요. 주소가 이 사람이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지금 등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살고 있냐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자,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중에서 주소만 지금 잘못되는 거죠. 주소가 지금 잘못됐죠.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지금 등기부에는 서울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부만. 부동산 표시가요. 다 맞게 돼 있는데요. 지목만 지금 틀리게 돼 있어요. 원래 지목은 전인데 뒤로 잘못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똑같은데 지목만 좀 다르게 기록됐다든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주소만 잘못 기록됐다든지. 또 전세권은 맞습니다. 전세권은 맞는데 사실 이것이 5억이 아니라 3억이에요. 3억인데 지금 5억으로 잘못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부만 지금 잘못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부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었을 때 이건 어떻습니까? 빨리 이제 시정을 해야 되겠죠. 일부가 불일치일 때 시정하는 방법으로는요. 변경, 경정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경, 경정 등기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있어서요.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일부가 잘못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부산인데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어요. 등기를 할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기록한 거죠.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 기록했을 때는요. 이럴 때는 경정 등기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기할 때는 서울로 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등기할 때는 정확히 기록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감으로써 불일치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합니다. 자, 책을 통해서 보죠. 자, 보죠. 경정 등기 있죠? 경정 등기. 먼저 등기사항의 일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일부가 원시적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불일치인데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는 경정 등기라고 하고요. 밑에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일부 후발적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됐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시적으로 불일치라는 것은요, 원래 3억인데 5억으로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됐으면요, 이것은 경정등기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5억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요, 전세를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2억을 돌려주면서 어떻습니까? 5억을 3억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등기는 제대로 했지만 나중에 2억을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후발적으로 이제는 3억인데 5억으로 잘못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변경등기란다는 거죠. 변경등기. 처음부터 잘못 기재됐으면 경정등기. 그 이후에 처음에는 제대로 기재됐지만 그 이후에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는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정등기, 변경등기를 통해서 시정하고요. 근데 밑에는 이제 말소등기는요. 자, 일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부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갑에게서 을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주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아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예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거죠. 무효여가지고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지금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잘못되는 거죠. 자, 전부가, 그러니까 소유자는 갑인데 지금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 전부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잘못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말소 등기랍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요. 자, 보죠. 밑에 보시면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부. 일부가 아니라 이건 전부죠. 전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전부가 부적법하다는 거죠. 자,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는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간에 다 이것은 말소 등기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원시적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이것은요. 무효예요.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합치한 거고요. 불일치한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요. 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은 A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되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다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전부가 지금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효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면은 처음부터 이건 전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런 거예요. 을이 A한테 5억을 빌린 건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5억을 다 갚았어요. 돈을 다 갚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채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채권도 없는데 지금 채권 있는 것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소멸을 해야 되는 거죠.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전부가 불일치한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불일치하면 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다 불일치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부 불일치냐, 전부 불일치냐에 따라서 경정, 변경, 말소 이렇게 구별하고요. 근데 밑에 말소 회복 등기는 뭐냐면요. 말소를 했습니다. 말소를 했어요. 전부를 말소를 했어요. 이게 전부가 무효다라고 말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을이 소유자가 맞아요. 그럼 말소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요. 3 해가지고요. 2번 등기 말소 이렇게 합니다. 2번 등기 말소.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말소가 됐으니까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한 줄로 긋습니다.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가 이것은 갑이 소유자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말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을이 소유자가 맞아요. 근데 갑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사기에 의해서 뭐 위조, 서류 위조해서 갑이 모르게 말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소가 어떻습니까? 말소가 됐는데 사실은 말소가 무효예요. 제가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민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을이 소유자였는데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말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을이 소유자인 거죠. 말소가 되지만.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어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을이면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런 말 나오죠.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나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요.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에요.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경우에는요. 여전히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계속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소유자인데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소돼 있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누가 을한테 사겠어요? 사실은 말소됐지만 원래 내 거 맞아 라고 해서 팔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을 말만 믿고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럼 이 사람이 팔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팔고 싶으면요. 그럼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그럼 말소 등기가 전부가 부적법해요. 전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시 말소를 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말소를 다시 말소해봤자 여전히 말소되는 거죠.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을 때는요.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회복 등기. 자,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해요. 팔고 싶으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유자지만 팔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기 때문에 사한 다음에요. 2번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기 때문에 2번 등기 회복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2번이었잖아요. 이 순위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요. 이렇게 배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또 똑같이 2번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시 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하는 거죠. 이전 이렇게 해요.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을한테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회복 등기예요. 자, 그러면 회복 등기는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다는 거죠.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게 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요, 이때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를 말소 회복하는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지금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요, 일부를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세권이 5억에서 3억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등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지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3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3억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B는 전세권자는 집주인한테 2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일부만 말소가 되겠죠. 이렇게 일부만. 전세권이 말소되는 건 아니죠. 5억만 말소하고 3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3억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2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부 말소가 지금 잘못되는 거죠. 2억이 말소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5억으로 말소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말소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것은 일부 말소 회복 등기에서 회복을 하는 거고,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에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죠. 말소 회복 등기는요. 자,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자, 부적법 말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전부 또는 일부 둘 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은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습니까? 실체관계하고 등기가 지금 불일치한 상태가 됐을 때 회복시키는, 다시 시정하는 등기예요. 이게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뭐냐면요. 멸실 등기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법 할 때 여기에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요. 바다하고 토지와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여기 다 바다가 됐어요. 전부가 바다가 됐다고 해보죠. 전부가. 아니, 일부만 바다가 됐다고 해보죠. 먼저.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자, 일부가 바다가 되면요. 100번지 소유자가 갑이면 어떻습니까? 일부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없애는 건 아니죠. 지적 공부에서 어떻습니까? 지번도 그대로고 지목도 그대로고요. 면적만 줄어들었죠. 면적만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면적을 어떻습니까? 면적을 변경하는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100제곱미터에서 만약에 50제곱미터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100제곱미터가 50제곱미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소유자 바뀐 거 없고요. 아무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면적만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만 고치면 돼요? 여기 면적만 고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요. 일부만 잘못된 거죠. 이건 그대로 쓰면서 일부만 잘못된 거죠. 자, 부동산 표시가 일부만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변경 등기랍니다. 이런 경우는 변경 등기가 부동산 표시의 일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까 등기 명인, 주소만 잘못됐을 때는 이때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권리가 좀 잘못됐을 때는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동산 표시만 좀 잘못됐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 전부가 어떻습니까? 전부가 만약에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돼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가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뭐랍니까? 지적공부에서 먼저 말소를 시키는 거죠. 지적공부가 존재하면 등기부를 말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먼저 말소시킨 다음에요. 등기부도 없애야 되겠죠. 거래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제 폐쇄하는 거죠. 폐쇄합니다.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만 폐쇄를 하기 전에요. 세상에서 사라졌다라는 폐쇄하기 전에 이때 사라졌다는 걸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멸실등기. 자, 그러니까 보죠.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 일부만 사라지게 되면요. 등기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데 전부가 사라져버리면 이때는 폐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실체하고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전부가 사라졌을 때는 멸실등기라고 폐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멸실등기는요. 있죠. 부동산의 전부, 저희 전부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전부가 멸실된 경우예요. 전부가 멸실되면요.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그 폐쇄를 하기 전에요. 먼저 멸실등기랍니다. 사라졌다는 멸실등기라고 등기부를 폐쇄한다는 거죠. 폐쇄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죠. 변경등기. 만약에 일부만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일부만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요. 이때는 멸실등기라고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330제곱미터가 220제곱미터로 바뀌면은요. 여기 어떻습니까? 220제곱미터로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폐쇄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차들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경적. 근데 그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면 변경,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면 경적.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 근데 만약에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는 말소 회복. 세상에서 물건이 사라져버리면 멸실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체관계하고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일치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형식의 기합을 요것만 잠깐 해보죠. 이건 주둔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요. 자, 보죠. 우리 주둔기는요. 주둔기는 여기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죠. 이렇게 순위 번호를 붙입니다. 표시는 이제 표시 번호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주둔기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번호를 붙인다고 해서 밑에다 독립등기, 왜 오른쪽에 있네요. 독립등기라고 돼요. 독립된 번호. 그러니까 이 32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327페이지 상단에 주둔기, 이걸 독립된 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독립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부기등기는 어쩔 때냐면요. 원래 등기는요. 주둔기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부기등기는 뭐냐면요. 자, 보죠. A라는 사람이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뭡니까? 현재 소유자는 부산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 표시가 바뀌었죠. 일부만. 그러면 뭘 등기랍니까? 등기 명의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당권은 그대로 있잖아요. 주소만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만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 명의 표시 일부만 바뀌었으니까 등기 명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럼 변경 등기를 할 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저당권자인데 변경 등기를 할 때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3 해가지고 A 부산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5억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A는 1번 저당권자였는데 3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5억이고 전세금도 5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갑이란 저기 의리 소유하고 있죠. 의리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요. 만약에 X 토지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돈을 결국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8억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자, 8억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수이자니까 내가 5억 먼저 갖고 B가 나머지 3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요. 이게 말소가 되고요. A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 해버리니까 A는 3번이 돼버리잖아요. 3번이 돼버리니까 B가 먼저 5억 받고 내가 3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주둔기,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불합리하게 되니까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내 1번 저당권이 2번이 될 수는 없잖아요. 3번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요 밑에다 칸 하나를 다시 만듭니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칸 하나 만드는 거는 컴퓨터상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칸 하나 만들기 간단하겠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 갔다라고 이 바로 밑에다가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붙여서 등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1번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요. 등기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원래 1번이고 여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1에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A는 여전히 1번을 유지하면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개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주소가 바뀌었다고 할 때는요. 내가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1번 저당권이 후순위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항상 이런 거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할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입니다.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매매를 통해서요. 만약 이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몇 번을 붙여야 돼요? 원래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에 1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 바뀌면 그냥 부기등기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완전히 소유권을 넘겼어요. 소유권을 넘기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2번으로 있다가 3에서 병 앞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소만 바뀌었을 때는요.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2에 1 이렇게 쓰지만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항상 이렇게 주둔기로 해요. 그래서 주둔기에다가요. 옆에다 쓰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쓰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독립 등기, 주둔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을이
주소만 바뀔 때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표시 변경 등기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를 다시 보죠. 부기 등기는 여기 이제, 부기 등기는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번으로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2번으로 B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X 토지가 경매가 되면요, 8억으로 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요, 8억이 나오면은 A가 5억, B가 3억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저당권을 취득한 날짜는 4월 1일이에요. B가 저당권을 취득한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자기의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5억 받고 팝니다. 권리는 팔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있어요. 권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 날요. 6월 1일 날 A라는 사람이 C한테 저당권을 팝니다. 그러면 저당권과 채권을 함께 넘기는 거죠. 5억 받고 저당권하고 채권을 함께 넘깁니다. 그러면 C라는 사람이요, 저당권을 취득한 날짜는요, 6월 1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일성이 없다라고 해서요, 3 해가지고 C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3 해가지고요,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 이렇게 써버리면요. 그리고 C에게 이전해서 6월 이렇게 쓰게 되면요, A는 저당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저당권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때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보죠. 그래서 8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A는 뭐 이제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세권자 어떻습니까? B가 5억을 받고, 그 다음에 C는 3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뭔가 이상한 결론이 되는 거죠. 원래 B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었잖아요. 3억밖에, 원래는 A가 어떻습니까? 5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었던 거죠. 3억밖에. 그러니까 만약에 B가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인데 B가 5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연에서 B는 이익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C가 내가 3억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요, C는 A한테 저당권 살 때 얼마 주고 사겠어요? 3억만 주고 사야 되겠죠? 나 3억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A가 3억밖에 못 받네요. 팔게 되면. 원래 A는 5억 받고 B는 3억만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등기가 되버리면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B가 5억 받고 C가 3억만 떨어지면 C는 당연히 A한테 3억만 주고 사게 되겠죠. 그럼 결국 A가 3억밖에 못 받게 되고요, B는 5억을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저당권을 이렇게 이전할 때, A가 C에게 이전할 때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렇게 이전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지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요, 자, 1번, C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번 저당권을 승계하는 거죠.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저당권을 승계하는 사람이죠. 1번 저당권을 승계하기 때문에요, 1번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하기 때문에 3 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다가 또 아까처럼 칸 하나를 다시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C에게 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6월 1일. 자, 그러면은 C가 취득하는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옆에는 1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야 어떻습니까? 이게 경매가 들어가서 8억이 나오면은 A에서 C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한 줄로 긋고요, C가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C는 그러니까 몇 번 저당권자예요? 1번. B는 여전히 2번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8억이 나오게 되면은 C가 먼저 5억 갖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여전히 3억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데 원래는 주등기 독립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주등기 독립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상한 불합리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체관계에 맞게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소유권이에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외 권리의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다 이것은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래야 타당한 거죠. 그래야. 그래서 그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항상 바로 밑에 붙여가지고요, 가지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주등기라고 어떤 경우는 부기등기를 하느냐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거는 주등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맨 마지막 사람이 소유자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라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주등기를 해버리면 이상한 결론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4번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주소 바뀌었을 때는 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소만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부기등기. 주소만 바뀌었다. 이런 건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이전을 하게 되면 주등기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어떻습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권리에 어떻습니까?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시번호는요, 항상 주등기랍니다. 만약에 면적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2대1 하게 되면, 2대1 하게 되면요, 다 2대1, 2대2, 2대3, 2대4, 계속 2는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것은 그 권리에 어떻습니까?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가 아닌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어떻습니까?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등기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은 주등기라는 거예요. 또 바뀌면 3 이렇게 4 나가는 거예요. 부기등기라는 것은 그 권리의 순위, 이 순위를 계속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부기등기로, 이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는 그러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부기등기하고 어떤 경우는 주등기를 하느냐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 기억하셨으면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를 한다.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또 나머지 내용들은 또 차차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런 등기가 있고, 이 등기들의 이제 절차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하기 전에 또 뒤에서 다시 개념을 설명을 하니까요, 지금은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또, 예, 가기에는 좀 그렇네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좀 보도록 하죠.